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크렘린궁은 아직 일정을 발표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교류 강화에 서방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오에 이륙해 일본으로 향할 예정이던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11시간 넘게 출발이 지연됐습니다. 공항에 발이 묶인 승객들은 항공사가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항의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색 순위를 조작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 대해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쿠팡은 시대착오적 조치라고 반발하며 로켓 배송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집단 휴진에 잇따라 동참을 결의하면서 다음 주 대규모 휴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법적인 진료 거부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징역 17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남용을 예방해야 할 의사가 프로포폴 처방을 통한 돈벌이에만 급급했다고 질책했습니다. 때이른 불볕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은 기온이 더 올라 더위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무더위는 주말인 내일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크렘린궁은 아직 일정을 발표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현지 시간 13일 푸틴 대통령의 방북 날짜를 발표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으로서는 아직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타스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다만 북한은 우리의 이웃이자 우호적인 국가라며 우리는 양자 관계를 상승 궤도에서 계속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평양국제공항 활주로에 있던 비행기들을 옮긴 것으로 확인돼 이르면 이번 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맞이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보도했습니다. NK뉴스는 지난 6일과 11일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공항터미널 건물 인근에 있던 북한의 고려항공 여객기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어제 정오쯤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일본 오사카로 향할 예정이던 티웨이 항공 TW283편이 기체 결함으로 11시간 넘게 출발이 지연됐습니다. 밤 11시 10분쯤까지 출발이 지연되면서 공항에 발이 묶인 승객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일부 승객은 공항 장애를 호소하며 쓰러지기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티웨이 항공 측은 탑승을 포기한 승객들에게는 왕복 항공권 비용 전액을 돌려주고 편도 항공권 20% 수준의 금액도 함께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으로 향한 승객들에게는 그룹당 10만 원까지 택시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검색 순위를 조작해 소비자를 기만한 쿠팡이 1,400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 조치됐습니다. 1,400억 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체에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시장 1위 사업자인 쿠팡이 자기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들의 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중개 상품보다 자기 상품만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위계 행위를 해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집단 휴진 날짜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끝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고 환자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환자 단체들도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환자 단체 측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집단 휴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겠습니다. 비상진료 체계를 강화하고 중증, 희귀, 난치 질환자분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는 환자들이 적극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목소리를 내고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 지속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해달라는 요구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에게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불법으로 처방해주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의사 연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남용 예방에 앞장서야 할 염 씨가 오히려 법이 허용한 취급 권한을 돈벌이에 쓰기 급급하면서 롤스로이스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크렘린궁이 아직 일정을 발표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교류 강화에 중국은 원칙적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서방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 계획을 공식 확인하며 일정은 때가 되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던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 이제 방북 날짜를 말해줄 수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아직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북한과의 관계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Северная Корея – это наш сосед. Это дружественная нам страна, с которой мы развиваем двусторонние отношения. Будем это делать и дальше по восходящей. Потенциал для развития наших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очень глубокий. 또 서방의 우려에 대해선 이웃과 좋은 관계를 발전시킬 권리에 대해 누구도 우려해서는 안 되고 논란을 제기할 수 없으며 그래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러시아 매체는 이달 안에 푸틴 대통령이 북한과 베트남을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했고 일본 NHK는 다음 주 초 방북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 때 북러 사이의 일이라고만 언급했던 중국 외교부는 이번에도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며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你提到的问题涉及到俄朝之间的双边交往安排，我对此不便评论。原则上讲，中方欢迎俄罗斯与相关国家巩固和发展传统友好关系。 반면 나토의 수장은 북러 밀착이 갈수록 더 심화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전달하고 러시아는 그 대가로 기술을 공유하고 있다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과 더 긴밀히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러시아 동결 자산으로 우크라이나에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9조 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주요 7개국 G7 국기를 단 낙하산이 하나둘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G7 정상들이 이탈리아 동남부 브린디시에 모였습니다. 정상회의 테이블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확대가 최우선 의제로 올랐습니다. 재작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서방 각국에 묶여있는 러시아 금융자산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핵심입니다. 애초 미국은 아예 몰수하자고 제안했지만 유럽 국가들은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난색을 표해왔습니다. G7 정상들은 결국 동결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을 담보로 500억 달러, 우리 돈 69조 원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데서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It is a strong signal that we are sending to Ukraine that we will support Ukraine in its fight for freedom for as long as it takes. It is also a strong signal to Putin that Putin cannot outlast us.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러시아 동결 자산 3천억 달러 전체를 몰수하기 위해 절차를 고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Подобный шаг не приведет Запад ни к чему хорошему. Противоправная инициатива, связанная с накачиванием киевского режима деньгами за чужой счет, чреватая окончательной разбалансировкой финансовой системы, разрушительными кризисами. 또 러시아 정부는 이번 합의에 대응할 거라며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 시장 1위 사업자인 쿠팡에 대해 유통업계 역대 최대 규모인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검색 순위를 조작해서 소비자를 속였다는 게 제재 이유인데요. 쿠팡은 상품 추천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면 로켓 배송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그간 쿠팡이 온라인에서 판매 제품을 나열하는 쿠팡 랭킹 순위에서 자체 브랜드 상품을 우대하고 구매 후기 작성에 임직원을 동원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순위나 자사의 제품들을 앞에 노출시키기 위해서 순위나 이용 후기를 조작하는 행위는 심각한 소비자의 기만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은 PB 상품과 직매입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했습니다. 특정 상품의 점수를 1.5배 가중하는 등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자기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올렸습니다. 알고리즘 조작으로 쿠팡의 PB 상품들은 검색 순위 100위 밖에서 1, 2위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최소 6만 개가 넘는 자기 상품이 검색 순위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자기 상품 노출수가 43%, 총 매출액은 76%나 크게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쿠팡에서 중개 상품을 판매하는 21만 개 입점업체는 알고리즘 조작 이후 자신의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올리기 어려워졌습니다. 임직원을 동원한 구매 후기 작성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2,000명이 넘는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PB 상품에 긍정적 후기를 달고 평균 4.8점의 높은 별점을 부여했습니다. 실내로 캐럿 여성 원피스는 임직원 구매 후기 작성이 높은 별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7만 개가 넘는 구매 후기가 작성됐습니다. 공정위는 입점 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며 쿠팡에 대해 유통업계 역대 최대인 1,400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 조치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구매 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입점업체의 중개 상품을 배제하고 자기 상품만 검색 순위 상위에 올려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를 적발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쿠팡은 공정위가 상품 추천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면 3조 원의 물류 투자와 로켓 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 원 투자도 중단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또 과도한 과징금은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며 행정소송으로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정오에 이륙해서 일본으로 향할 예정이던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무려 11시간 넘게 출발이 지연돼 자정이 다 돼서야 공항을 떠났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승객들은 항공사가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는데 일부 승객은 공항 장애로까지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공항 게이트 앞에 모인 사람들이 큰 목소리로 항의를 이어갑니다. 항공사 직원이 성난 군중을 달래보려 애써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이들은 모두 인천발 티웨이 항공 여객기를 타고 일본 오사카로 향할 예정이던 승객들입니다. 애초 항공기는 어제 정오쯤 이륙할 예정이었지만 기체 결함이 발견되면서 무려 11시간 넘게 출발이 지연되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2시간이 지연됐단 말이에요. 공항 장애가 있다고 내보내달라고 하면서 나가면서 발작을 하면서 쓰러지셨거든요. 티웨이 항공 측은 탑승을 포기한 승객들에게는 왕복 항공권 비용 전액을 돌려주고 일본으로 향한 승객들에게는 10만 원까지 택시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2일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피해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시설물 피해만 401건에 달하는데 지역별로는 부안 지역이 33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인천 성남동에 있는 캠핑카 제조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은 신고 접수 30여 분 만에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끝에 불을 껐습니다. 빈 공장에서 연기가 나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 신고하신 분이 아마도 근처에서 공장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 불로 캠핑카 제조업체와 주변 자동차 용품 가게 등 건물 2개 동이 불에 탔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통영 대전 고속도로 무주나들목 근처를 달리던 8.5톤짜리 냉동 탑차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50대 운전자가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 뒷부분이 불에 타면서 소방 추산 1,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의사 연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염 씨가 의사로서 양심을 저버린 채 돈벌이에만 급급했고 자신을 믿는 환자들을 성적 대상화까지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다은 기자입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망사고 가해 운전자에게 프로포폴과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한 40대 의사 연모 씨. 경찰 수사 과정에서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 10여 명을 불법 촬영하고 일부는 성폭행한 혐의까지 추가로 드러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롤스로이스 사고 죄책감은 안 느끼시나요? 느낍니다. 죄송합니다. 기소 5개월 만에 1심 재판부는 염 씨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염 씨가 마약류 남용을 예방해야 할 의사로서 양심을 저버리고 돈벌이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염 씨 때문에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가 약물의 영향력에서 제대로 벗어나지 못한 채 운전했다가 사망사고를 일으켰다고 질타했습니다.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의사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믿고 있는 환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고 촬영까지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판결 선고 직후 피해자 측은 예상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면서도 염 씨가 피해자 한 사람당 500만 원씩 기습 공탁을 했다며 양형에 참작받기 위한 보여주기식 공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재판부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언급은 했는데 막상 그 점이 많이 반영이 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어떠한 사과나 피해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신모 씨는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신 씨에게 마약을 처방한 염 씨도 중형을 피하지 못한 가운데 마찬가지로 항소장을 제출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방치물품 보안규정 위반과 관련한 단독 보도 이어갑니다. 인천공항공사는 방치된 짐들의 철거 기한이 지나면 규정대로 폭발물 처리반을 불러서 검사한 후에 처리를 해왔다고 밝혔는데요. 취재 결과 이마저도 거짓이었습니다. 윤웅선 기자입니다. 서울지방항공청 감독관들이 인천국제공항을 찾았습니다. YTN이 보도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방치물품 처리 규정 위반 의혹에 대해 곧바로 특별 점검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공항 곳곳에 둔 방치물품은 주인이 있는 장기적 치물이라는 게 공항공사의 공식 답변입니다. 그러면서 철거 기한이 지나면 원칙대로 폭발물 처리반, EOD를 불러 내용물을 검사한 뒤 유실물로 처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 취재진이 확보한 무단방치 물품 처리 관련 공사 측 내부 문건입니다. 사실상 관련 업무 매뉴얼인데 철거 기한이 지난 방치물품의 EOD 검사 여부를 비전문가인 직원들이 자체 판단한다고 돼 있습니다. EOD 검사 뒤 유실물로 처리해야 하는 내부 규정이나 공사 해명과 달리 실무적으로는 일반 직원들이 사실상 눈대중으로 비대상이라고 판단하면 EOD 없이 창고로 옮긴 겁니다. 운영 경험을 가지고 하나의 자기가 그냥 자의적인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대형 폭탄 테러가 일어나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돌아?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EOD 검사를 한 물품과 하지 않은 물품 모두 공식 유실물 센터도 아닌 교통센터의 창고로 옮겨져 한꺼번에 보관됐습니다. 6개월을 보관해야 하는 유실물법도 지키지 않았고 폐기할 때도 폭발물 검사는 없었습니다. 보관이나 폐기 과정에서
직원 등이 잠재적인 위험에 그대로 방치됐던 겁니다. 이런 위태로운 상황은 지난해 12월부터 반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방치된 물건들이 있었던 인천공항 3층 출국장입니다. 수십 개의 카트에 가득 물건들이 쌓여 있었지만 취재가 시작된 뒤 지금은 깨끗하게 치워져 텅 비었습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방치물품을 지금처럼 처리해온 공사 조치의 적절성을 따진 뒤 과태료나 개선 권고 등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10대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도주치사죄 등으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천안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19%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20분쯤 부산 감전동의 폐수 처리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작업자 2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각종 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서 수십억 원을 가로챈 사이버 금융범죄 조직원 226명을 검찰에 넘기고 이 가운데 40대 남성 총책 A씨 등 32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해병대 부사관이 경기도 김포에 있는 군 숙소에서 마약을 투약하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 직접 전화를 걸어 가족이 납치됐다며 도와달라고 하는 등 횡설수설했는데 출동한 경찰이 마약 투약 정황을 포착하고 체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150만 정을 만들어 판 혐의를 받는 60대와 50대 남성 형제가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돌려막기 구조의 개를 만들어서 가입금의 2~3배를 돌려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같은 장애를 가진 170여 명에게서 10억 원대 사기를 친 농아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적 장애를 앓는 친구를 이용해서 억대 대출을 받은 뒤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피해자를 감금하는 등 가혹행위까지 한 20대 남성 3명이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걸그룹 티아라의 전 멤버 이아름 씨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고소장 3건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고소인 3명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모두 합해서 3,600여만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밴드 보이그룹 엠플라잉 멤버 김재현 씨를 사칭해 대신 카드 결제를 부탁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 10여 명에게서 1,0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필로폰 수수 혐의를 법정에서 인정했습니다. 고등학교 야구부 시절 후배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 선수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다면 휴진을 풀 수도 있다며 공식 대화 창구인 의협과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어제 오후 대한의학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원 등과 연석회의를 마친 뒤 의협을 중심으로 단일 대우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의협은 정부에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등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태도 변화에 따라 휴진을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의사 집단 휴진이 가시화되고 장기화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에서 환자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넉 달을 버텨왔는데 이젠 정말 사지에 내몰린 심정이라며 한 곳에 모여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기종 씨 아내는 백혈병 항암 치료를 받다가 골수이식 이후엔 석 달마다 한 차례씩 대형병원 검진을 다녀옵니다. 완치는 아니라 언제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휴진으로 병원이 멈출 수도 있다는 얘기는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항암제를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니까 혹시 이게 재발할 수 있으니까 그걸 계속 관찰해야 되는데 저는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거든요.
90개가 넘는 환자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휴진! 전공의 집단휴직 넉 달은 버티는 심정으로 살았지만 이젠 의료 현장을 전부 비우겠다는 의사단체 엄포에 절망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좋은 의사는커녕 그냥 의사조차도 볼 수 없을지 모르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야말로 참담한 심정이다. 환자들에겐 아예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다며 어떻게든 버티어 적응해왔던 환자들에게 절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각자 도생을 넘어 각자 도사의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집단휴직이 길어지더라도 환자들이 살 방법은 마련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료인 집단행동 시에도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는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가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는 사이 환자와 가족들의 애타는 시간도 더 길어지는 상황. 일부 환자단체들은 사태가 더욱 악화할 경우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한 고소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어제 곳곳에서 올여름 최고 기온을 기록한 가운데 오늘도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네, 이른 더위는 내일 비와 소나기가 내리면서 조금은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오늘은 기온이 더 오른다고요? 네, 더위의 기세가 나날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3도로 하루 만에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하겠는데요. 계속되는 더위에 일사병과 열사병, 탈진 등 온열 질환에 걸릴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물과 그늘, 휴식 이 세 가지 원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부터 살펴보면 현재 서울 기온은 21.6도, 대구는 20도, 부산은 20.6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와 남부지방 곳곳에는 폭염주의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3도로 올여름 들어서 가장 덥겠고요. 대전과 대구는 34도, 강릉도 32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네, 날은 덥지만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가요? 네,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며 오후 한때 내륙 곳곳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20mm로 곳에 따라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우산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강한 볕이 내리쬐며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겠고요. 제주도는 차차 흐려져서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번 주말과 휴일 날씨도 궁금한데요. 비 소식이 있다고요? 네, 주말인 내일은 오전부터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의 기세도 한풀 꺾이겠는데요. 내일 서울 낮 기온은 27도로 예년 기온을 다소 밑돌겠고요. 충청 이남 지방에도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면서 불볕더위를 식혀주겠습니다. 휴일에는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 예년 수준의 여름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그제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규모 4.8의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젯밤 10시 반 기준
시설물 피해 신고 401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부안 지역이 3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김제시가 24건, 정읍시가 22건, 고창군이 8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역대 가장 강했던 규모 5.8의 경주 지진 이후 기상청은 전문가들과 함께 지하 속의 숨은 단층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제 지진이 발생했던 전북 지역은 아직 단층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든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전국 단위에 숨어있는 단층을 조사하는 게 시급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북서쪽으로 붉은색의 영역이 분포합니다. 최근 기상청에서 관측한 규모 2.0 미만의 미소 지진 분포도인데 오른쪽에 추가령 단층을 비롯한 큰 단층대와는 별개의 지역에서 관측됩니다. 알려지지 않은 숨은 단층대가 존재하는 걸 암시합니다. 미소 지진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이 없지만 지하 속 단층 연구에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기상청은 지난 2016년 숨은 단층에서 규모 5.8의 경주 지진이 발생하자 전문가와 함께 지하 속 단층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 이어 영남 지역까지 1차 조사를 완료한 뒤 강원 지역으로 조사를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12일 지진이 발생한 전북, 부안 등 그 밖의 지역은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강원 지역을 하고 있거든요. 끝나고 나면은 충청 전라 지역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은 아직 조사가 안 된 상태인 거예요. 기상청은 아직 조사 대상 지역은 아니지만 지진이 발생한 부안 등 전북 지역에 여진 관측망 등의 추가 장비를 설치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강원권이 완료가 되면 3단계 이후부터는 충청, 전라, 지금 제주권이 이제 한꺼번에 저희가 조사가 들어가거든요. 대상 영역은 아니지만 이러한 주요 지진이 발생했을 때 바로 저희가 여진 관측망을 구축해서 이에 대한 조사도 계속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전문가와 함께 지역을 설정해 숨은 단층을 조사하고 완료하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전국적인 숨은 단층 지도를 완성하려면 2035년 이후에야 가능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단층 정보는 지진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데 꼭 필요한 만큼 전국 단위 조사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파괴 행위를 저지해야 한다며 당내 특별위원회까지 띄웠고 민주당은 속아웃을 일이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라해인 기자입니다. 야당의 단독 상임위 구성에 당내 특위 정치로 맞불을 놓은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됐다며 특검을 추진하고 판검사 탄핵을 거론하는 민주당이 사법 체계를 파괴하고 있다며 특위 하나를 더 꾸린 겁니다.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중심으로 강력한 투쟁에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표를 향해선 재판 4개를 동시에 받게 됐는데 연임이나 대선 출마가 가당키나 하냐며 이만하면 물러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초선 의원들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띄운 헌법 84조 해석 논쟁을 파고들어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단되는지를 주제로 세미나도 예고했습니다. 검찰의 창작 수준 운운하셨거든요. 제1당의 대표께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추락시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민주당은 이 대표 추가 기소의 근거가 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을 반박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번복과 검찰의 회유 정황, 쌍방울 대북 송금이 주가 조작을 위한 거란 국정원 문건까지 나왔지만 모두 무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정말 지긋지긋하고 극악무도한 정치 검찰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은 뭉개면서 야당 대표는 별건에 별건을 만들어 탄압한다며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조작을 하고 이걸 근거로 기소를 하면 그다음에 법원이 이걸 받아들이고 다시 그러면 검찰이 추가 기소하는 이 악의 고리가
이재명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공직자 청렴을 강조했던 강연 영상을 SNS에 올리며 자신이 조폭 출신 사업자와 짜고 북한에 돈을 줄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고 항변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표적수사금지법 등 검찰을 견제하는 법안들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여당의 여론전에 맞서 다수 의석을 무기로 입법 방어선을 치는 모습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맡게 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제3자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사건을 형사 11부에 배당했습니다. 법원은 형사 11부와 형사 14부가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라며 전산 자동 배적을 통해 배당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며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발된 최재형 목사가 첫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면서 김 여사와 합의된 만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7시간가량 건조물 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최 목사는 취재진 앞에서 김 여사의 비서가 접견 장소와 일시를 알려주는 등 모든 만남은 김 여사와 합의에 이뤄졌다면서 주거 침입이나 건조물 침입 혐의가 없다는 걸 충분히 입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을 공익 제보자라고 칭하며 이 사건의 본질은 영부인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선물을 주고 청탁을 시도한 결과 김 여사가 청탁과 함께 선물을 받아 대통령을 사칭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남성이 지하철에서 치마를 입고 승객들을 위협하며 돈을 빼앗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관련 영상이 공개돼서 논란이 일었는데 이틀 만에 다시 범행을 벌이다가 결국 덜미가 붙잡혔습니다. 신규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록색 긴 치마를 입었지만 한눈에 봐도 체격도 건장한 남성입니다. 지하철 전동차 안인데 중년 여성 앞에 서 있습니다. 여성을 위협하듯 몸을 기울인 모습으로 머뭇거리던 여성은 1,000원짜리 몇 장을 건넵니다. 남성은 돈을 낚아챈 뒤 자리를 뜨고 다른 승객에게 고함을 지르더니 이내 옆칸으로 사라집니다. 지난 11일 밤 서울 지하철 3호선 오금행 전동차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남성은 가방을 들고 있는 중년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돈을 빼앗았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직장인들이 저 사람 4호선에서도 봤다. 이상하게 중년 여성들한테만 가가지고 저렇게 돈을 갈취하는 걸 자기가 몇 번 봤다 그러는 거예요. 보통은 막차 시간대. 같은 날 다른 역에서도 서울교통공사에 비슷한 민원이 접수됐지만 추적엔 실패했습니다. 관련 영상과 사진까지 퍼지면서 논란이 커졌는데 해당 남성은 이틀 만에 다시 범행에 나섰다가 결국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2호선 왕십리역에서 관련 신고를 접수한 지하철 경찰대가 용의자의 동선을 추적해 회기역에서 붙잡아 근처 파출소로 넘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항이나 소란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과거 범죄 전력과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터널에서 역주행까지 감행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지난달 21일 저녁 8시 50분쯤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입니다. 하얀 SUV가 천천히 도로를 역주행해서 올라오는데요. 터널에 진입한 차량은 결국 경찰 순찰차와 맞닥뜨렸습니다. 운전자는 50대 남성 A씨로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9%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넘겼습니다. A씨는 역주행하는 줄 몰랐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오늘의 경제일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을 발표합니다. 지난 2월 거의 5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뒤 3월에는 주춤했던 만큼 연체율 상승폭이 관심입니다. 정부가 태풍과 호우 등 여름철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점검에 나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 농업 분야 취약시설 점검과 재해 예방대책 추진 상황을 살펴봅니다. 해상 운임이 오르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입 물류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네, BTS의 데뷔 11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축제 2024 페스타가 열렸습니다. 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전 세계에서 모인 팬들은 밝은 표정으로 축제를 즐겼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가 보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BTS의 생일, 데뷔 11주년을 팬들과 함께 축하하기 위한 2024 페스타가 열렸습니다. 행사 시작 수시간 전부터 부근 지하철역까지 긴 줄이 늘어섰는데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설렘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아미니까 당연히 와야죠. 방탄 생일이 저희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BTS의 인기를 증명하듯 행사장엔 미국과 유럽, 일본과 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 팬들이 모였습니다. 축제 참가를 위해 30시간이 걸려 한국에 도착한 브라질 팬들도 있었습니다. I changed all my life because I know BTS. And the final message is, come to Brazil! 팬들은 사진을 찍고 BTS 멤버들에게 편지를 쓰는 등 현장에 마련된 다양한 행사를 즐겼습니다. 팬들의 열기에 관광객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함께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It's better than America. America is usually really bad. So this is very organized and good. 맏형 진이 전날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면서 BTS의 11번째 생일은 더 뜻깊은 날이 됐습니다. Yeah, we cried so bad in the hotel. Yeah, Which we is like, like, oh, the so day come happy, already. like happy tears. It's the start of the countdown. The countdown will start Yes. for the comeback. 이에 보답하듯 전역 직후 팬들을 향해 거듭 감사를 전했던 진. 기다려주신 아미 여러분들이 제일 고맙고 사랑합니다. 제 마음 여러분들께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팬 1000명을 직접 안아주는 이벤트를 열었고 이르면 올해 안에 솔로 앨범으로 본격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팬들은 이제 딱 1년 앞으로 다가온 완전체 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걸그룹 트와이스의 나연이 오늘 두 번째 미니 음반을 발표하며 2년 만에 솔로 가수로 컴백합니다.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 ABCD를 포함해 총 7곡이 수록됐습니다. JYP의 대표 프로듀서 박진영이 작사 작업에 참여했고 BTS의 프로듀서로 잘 알려진 피독 등이 작곡과 편곡을 맡았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가 매출의 10% 로열티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는 그룹 엑소 유닛 천백씨를 상대로 계약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SM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그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천백씨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천백씨는 매출의 10%를 주기로 합의하고 지난해 SM과 전속계약 분쟁을 마무리했었지만 최근 합의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SM은 사익 추구를 위한 주장일 뿐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일본의 한 80대 노인이 대형마트 에스컬레이터에 신체 일부가 끼어 병원에 후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보행기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관련 단체들은 보행기와 함께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도쿄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80대 여성이 에스컬레이터에 신체 일부가 끼인 채 발견됐습니다. 주변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まさかこのエスカレーターでね、こういうところであるとは思わなかったですね。 여성은 보행기를 끌며 지상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했고 지하 1층에서 내리려는 순간 넘어지며 에스컬레이터 손잡이와 바닥 사이에 몸이 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현지 경찰은 보행기의 바퀴가 에스컬레이터 출구에 걸려 넘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행기 등 보조기구 관련 단체 등에서는 노인들이 보행기를 밀면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밀고 있던 보행기가 에스컬레이터와 함께 먼저 움직이면 걸음이 느린 노인이 미처 보조를 맞추지 못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エスカレーターはちょっとね
2018년에서 2019년 2년 동안 60대 이상에게 일어난 에스컬레이터 사고는 700건 정도인데 20% 가까이가 바퀴 달린 가방 또는 보행기가 원인이었습니다. 人を配置してエスカレーターじゃなくてエレベーターどうぞとかそんなやり方があっていいかもしれないですね。 이 밖에 지난 3월에는 이바라키현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70대 노인이 상의가 에스컬레이터에 끼어 질식해 숨지기도 했습니다. 근력과 순발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고령자들의 에스컬레이터 이용에 더욱 세심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이라크 쿠르드 지역 아르빌 교회의 한 정유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커다란 화염 기둥이 치솟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현지 시간 12일 오후 발생한 이번 화재로 여러 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루다오 통신은 예비 조사 결과 정유소의 액체 아스팔트 저장 탱크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외신들은 아르빌 소방대원 수십 명이 불길과 싸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 달리던 버스 유리창을 뚫고 사슴이 뛰어드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각 10일 미국 로드 아일랜드주 워윅시에서 사슴 한 마리가 버스 앞 유리를 뚫고 들어와 앉아있던 승객과 부딪혔습니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 6명이 타고 있었고 이 사고로 3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슴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버스 운전사는 당황하지 않고 안전하게 차량을 멈춰 세웠습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이틀 연속 로켓을 대규모로 발사하며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헤즈볼라는 현지 시간 13일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군시설 6곳을 겨냥해 카투샤와 팔라크 등 로켓을 동원해 일제 사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친 헤즈볼라 매체인 알마나르 TV는 100발 이상의 로켓이 발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니가타현 사도광산 세계유산구역에서 에도 시기 이후 유산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을 제외하라는 자문기구 권고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문화청 관계자가 집권자민당 회의에서 유네스코 자문기구 이코모스가 당부한 유산구역 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코모스는 지난 6일 사도광산을 심사해 보류로 권고하면서 유산구역 조정뿐 아니라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설명 등 여러 사항을 요청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 UNHCR은 지난해 난민의 수가 1억 2천만 명으로 1년 사이 600만 명 늘어났다고 연례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해외로 떠난 난민과 국내에서 피난한 이주민을 포함한 숫자로 이들의 4분의 3은 빈곤국 또는 중간소득 국가 거주자입니다. 난민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시리아로 1,400만 명 가까이가 국내외로 피난했으며 국제적 관심은 가자와 우크라이나에 집중돼 있지만 콩고와 미얀마에서도 많은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이슬람 최고 성지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와 메디나에서 현지 시간 오늘부터 정기 성지 순례 하지가 시작됩니다. 사우디 당국은 전 세계에서 총 150만 명이 넘는 외국인 순례객이 입국했다고 집계했는데요. 19일까지 최대 엿새간 이어지는 하지 기간 더 많은 성지 순례객이 메카를 찾을 것으로 보이며 사우디 국내에서도 수십만 명이 하지를 치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네, 부산에서 이른바 맛집으로 소문난 일부 식당들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음식을 만들고 원산지도 속인 사실이 부산시 단속에서 드러났습니다. 식용으로 부적합한 불량 달걀을 사용해 케이크를 만든 업소도 있었는데 모두 형사 입건됐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 도심에 있는 대형 식당 주방입니다. 조리기구 주변에 음식물이 눌어붙은 흔적이 가득합니다. 쌓여있는 접시 근처에도 온갖 이물질이 흩어져 있습니다. 맛집으로 소문나 손님 발길이 꾸준한 곳이지만 주방 위생 상태는 엉망이었습니다. 다른 대형 식당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소비 기한이 지난 식재료가 냉장고에 쌓여 있고 보관 상태의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한번 썼다가 다시 얼려놓으신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이거 물들이 다 무른 상태예요. 부산시는 지난달 지역 내 대형 식당과 케이크 제조업체
축산물 취급점 등 120곳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벌였습니다. 위생 상태가 좋을 것으로 판단해 오랜 기간 단속을 벌이지 않았던 곳인데 15곳에서 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산란 정보 표시가 없거나 깨진 상태의 불량 달걀로 케이크를 만들고 구청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로 빵을 구워 팔기도 했습니다.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을 허위로 표시하고 돼지고기 원산지를 속인 것도 적발됐습니다. 이른바 맛집으로 소문난 대형 식당들도 포함됐습니다. 대형 음식점들은 그에 준하는 위생 기준을 갖춰야 되는데 상당히 확인해 보니까 불결한 그런 조리 장소가 많았고 또 원산지를 속이고 그런 모습들이. 부산시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한 업소들을 형사 입건하고 관광객이 몰리는 여름철 단속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YTN 최상입니다. 어제 전국 곳곳에서 최고 기온을 갈아치운 가운데 오늘은 기온이 더 올라서 더위가 절정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 네, 이번 주 내내 이어진 불볕더위는 내일 비가 내리면서 조금은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지난 나흘 동안의 위성 영상입니다. 한반도 북쪽과 남쪽으로는 구름이 지나가지만 우리나라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이 고기압권 속에서 낮 동안에 강한 햇볕이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데워진 공기가 계속적으로 고기압권 내 속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남쪽에 고온 다습한 기류가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되고 있으면서 기온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영남은 나흘, 전남, 경기 일부 지역에선 사흘 내내 폭염특보가 이어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매일 높아져 어제 경남 의령 36.9도, 광주와 정선 36.2도, 구미 36.1도, 서울도 32.8도 등 올여름 최고 기온을 새로 썼습니다. 날씨 너무 덥고 진짜 땀나고 너무 더워가지고 우산 챙겨올까 하다가 안 챙겨와가지고 좀 더워가지고 좀 힘들어요.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 중의 오염물질은 햇빛과 반응해 오존을 만드는데 낮 동안 강한 햇볕으로 오존 농도가 높아져 서울과 경기, 호남과 영남 일부 지역에는 오존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틀째 이른 열대야가 등장한 동해안 지역은 더위가 다소 주춤했습니다. 한낮에도 강릉 29.7도, 속초 26.8도 등 그제보다 5에서 8도가량 낮아졌습니다. 고기압의 중심이 한반도에 위치하면서 바람이 다소 약해지며 산맥을 넘는 승온 효과가 약해졌고 낮 사이에는 해상으로부터 바람까지 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더위가 절정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 한반도에 중심을 둔 고기압이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우리나라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걸쳐 어제보다 따뜻한 남서풍의 강도가 다소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로 올여름 최고 기온을 기록하겠고 구미 35도, 대구와 대전 34도, 광주 33도, 강릉도 32도까지 다시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상승 곡선을 탔던 이른 불볕더위는 주말에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며 다소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지난 11일부터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난달 20일부터 집계한 온열 질환자 수는 전남 10명, 광주 1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신안 3명과 목포 여수 각각 2명 등으로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라남도는 낮에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축산과 수산업 분야 폭염 피해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통관에서 적발된 이른바 짝퉁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이 8만 건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세청이 발간한 통계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8만 5천 건, 134만 개로 집계됐습니다. 종류별로는 상표권 침해가 8만 3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자인권, 특허권 침해는 1,000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된 품목은 가방류가 4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발류와 의류, 가전제품 순이었습니다. 발송 국가별로는 중국이 8만 2천 건으로 전체 건수의 97%를 차지해 1위를 유지했고 베트남과 태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